이 에크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CPB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이 DO2와 BO2의 이 비율이 이 3대1 이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대1이라면 이제 이 최소한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정상은 뭐 보통 이제 5대1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크모 과정이나 이제 CPB 과정에서 충분히 이 3대1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에크모는 이 3대1 이상을 꼭 유지를 해줘야지 이제 여러 가지 그 메타볼릭 관련돼서 이런 메타볼릭 레이트, 메타볼릭과 관련돼서 이 혐기성 대사를 하지 않고 이 그 락테이트의 그 축적을 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시고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도 이게 환자가 지금 산소 공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 그 SVO2를 측정을 해보면 뭐 BBGA를 시행을 하면 이 SVO2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확인해서 이 세츄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75%인지 66% 이상만 되면 3대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이 메타볼릭 충분한 이제 그 관류량은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가 이제 이 정도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최소 이 드레이니지 캐놀라와 이제 퍼퓨전 캐놀라를 이제 적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너스 캐놀라는 에크모에서 이 RA에 다이렉트로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이 펌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드레인 관련돼서 에크모에서 이 드레인 관련돼서 이 드레인 캐놀라는 가장 중요한 캐놀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류량 설정에 있어서도 이제 네이티브 렁 펑션의 기능에 따라서 이 토탈 퍼퓨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토탈 퍼퓨전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완전한 토탈 퍼퓨전을 유지를 안 해줄 경우도 안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kg 이 어른 환자의 septic 환자의 경우에서 이 300cc 이상의 O2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이제 5리터 이상의 레이티드 플로우를 가진 옥시네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덜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옥시네이터의 경우에는 대략 BSA가 2.5 정도가 되고 그 레이티드 플로우는 보통 7,000 ml 분당 이 정도를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7,000ml의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 그 100% 산소를 공급해주는 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8,000도 해줄 수가 있고 뭐 9,000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7,00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100%의 산소 공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삽관된 캐놀라의 크기가 혈액을 이 드레인 시키기에 충분하고 이 맥시멈 플로우에 도달을 했을 때 즉 이제 토탈 바이패스에 도달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랩트 벤트리클은 이제 넌 펄스타일 플로우를 나타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RA에 직접적으로 캐놀라가 이렇게 삽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RB로 넘어가는 만약에 뭐 100%의 플로우를 캐놀라를 통해서 드레인을 시킨다 그러면 이리로 넘어가는 플로우는 없으니까 당연히 RB에서 이제 풀모나리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렁을 거쳐서 이제 LA로 들어오게 되죠. LA에 들어와서 이제 LB에서 그 에올타로 이제 박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RA에서 100% 드레인이 됐기 때문에 RB로 들어가는 혈류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폐라든가 이런 이제 LA나 LB를 거쳐서 들어온 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웨이브를 나타내던 LB에서 박출에 의해서 이런 웨이브를 나타내던 이 펄스가 거의 없거나 아주 간혹 이렇게 펄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non pulsatile 플로우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에크모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non pulsatile 상태가 가장 좋은 그러니까 empty beating 상태입니다. 이 empty beating 이 상태가 되어야지 이제 환자가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심장의 기능, 이 LV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저하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어떤 프리로드가 자꾸 증가해서 그 박출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들어오는 볼륨의 만큼 이 심장의 기능이 받쳐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이제 그것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empty beating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박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심장 기능이 거의 없다고 했을 때는
그 프리로드를 완전히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크모 운영에서 이제 CPV와는 다르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이 혈액을 박출할 수 있도록 이제 유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에크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만약에 뭐 20%의 이 LV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박출해 줄 수 있는 그 볼륨의 양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100% 드레인이 아니라 뭐 80% 정도의 드레인을 이용을 해서 20%는 이제 LV에서 이 에올타로 박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왜 그러냐면 이 그 심장 그 LV라던가 이게 기능이 저 없을 때가 문제인데, LV에 이제 어떤 그 볼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볼륨을 박출해 줘야 되는데 심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박출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정체가 되는 이제 스태그넌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클럽 포메이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어떤 박출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심장의 기능이 있다면 그 정도는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토탈 플로우를 감소시켜야 되고 박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RA에서 이 뭐 캐놀라를 통해서 100% 드레인이 된다면 이 RB로 넘어가고 뭐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LB에서 박출을 해주는 볼륨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볼륨 그 정체가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펄스 컨티어는 이제 10에서 15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하고, 이제 기능이 없다면 이제 레프트 사이드에 벤팅을 시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능이 없는데 만약에 컬레테랄 플로우가 뭐 발생을 안 해서 이 뭐 LV에 혈액이 정체가 되지 않는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정체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꼭 벤팅을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뭐 그 인위적으로 ASD를 만든다던가 만들어서 그 RA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드레인을 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벤팅을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크모 시작 후에는 이제 에크모를 시작한 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또 뭐 프리로드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만 이게 A의 애프터로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로드도 이 심장의 기능이 에크모 운영 시작 전에는 혈압이 자꾸 떨어지고 심장의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이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바소 액티브 드러그를 이제 많이 이제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프터로드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에서 어떤 박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애프터로드로 인해서 오히려 심근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애프터로드도 같이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감소를 하거나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의 유지는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펌프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혈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바소 액티브로 혈압을 유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심근에 이제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에크모 자체 내에서 프리로드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이 애프터로드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해서 심근에 에크모를 돌리기 전보다는 많은 회복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애프터로드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는 분명하게 이제 그 심근이 이제 박출을 해야 되는 그 애프터로드의 그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근이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줄여주거나 아예 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BR의 과도한 증가는 이제 애프터로드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레스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벤틸레이터 자체도 마찬가지로 렁도 쉬게 해줘야 되니까 렁도 레스팅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레스팅 상태를 위해서 이 과도한 이 애프터로드의 증가를 꼭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토 딜리버리가 이제 적정하다 그러면 이제 3 이상의 어떤 수치의 변화를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이 3대1 이상 그 SbO2를 측정을 그 BBGA를 해보면 세츄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이제 오토 세츄레이션을 하게 3대1 이상 66 이 정도 이 그래프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공급이라고 그러면 이제 괜찮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지만 오토 딜리버리가 만약에 이제 이 2대1 이하를 유지를 하게 되고 3 미만을 유지하게 되고,
만약 환자가 이제 빈혈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제 RBC 상태가 이제 많이 낮아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헤모글로빈을 올려서 헤모글로빈을 올려서 이런 산소 공급을 더 그 산소를 더 이쪽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 표는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떤 그 산소와 그 소비의 이제 그런 비율과 2대1, 3대1, 4대1, 5대1 보통 여기가 이제 5대1인데 15cc를 이제 공급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 3cc를 소비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5대1의 비율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뭐 80% 이상이라면 물론 이제 5대1이라고 좋지만 최소 3대1, 이 3대1은 유지를 해줘야 그 조직에서의 산소가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헤모글로빈은 이제 꼭 이렇게 올려 주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산소가 불충분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뭐 BBG를 해봤더니 50% 미만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근데 거기서 헤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입을 해서 이제 상승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는 뭐 이런 헤모글로빈을 주고 뭐 앱토로드를 증가시키고 이런 거에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이 충분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충분히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떤 인자들의 변화는 그렇게 큰 환자에게 회복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악 아웃풋 결국에는 이제 이 RA에서 이제 드레인되는 볼륨의 양이 충분해야 되겠고, 에크모는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분하지 않다면 여기 RA 결국에 혈관 안에 이 혈관 안의 볼륨을 어떻게 증가를 시킬 건지, 이게 이제 간질액이라고 그러고, 이게 혈관이라고 했을 때 이 간질액 부분에서 이 부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어떤 그런 수분들을 어떻게 하면 혈관으로 끌어와서 다시 그거를 뭐 소변으로 배출을 하든 이 전체적인 체액량 구성을 정상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에크모만 운영을 해놓고 그 에크모가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환자에 대한 계산도 좀 필요하고, 그 지금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환자에게 얼만큼의 수분이 이제 그 공급이 됐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에크모로 운영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 부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부종으로 작용하는 이런 수분들을 어떻게 해서 혈관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것들을 다시 제거를 할 것인지, 가 가장 중요한 에크모에서 어떤 그 프로시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티랄 세츄레이션을 이제 9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이제 비너스 세츄레이션도 보시면 이제 3대1 이상, 여기에서 보시는 3대1 이상 66% 이상의 이제 유지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너스와 이제 아티랄 세츄레이션을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이제 위에 표를 이용해서 이 표가 가장 가장 쉽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환자의 현재 이제 산소의 공급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무리 산소를 올려도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건 결국에 조직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 힘일 텐데, 어떤 관류량, 이런 어떤 힘일 텐데, 이게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도 잘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체외순환도 마찬가지지만 에크모에서도 이 카디악 아웃풋을 그 환자에 맞는 충분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가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심장의 이제 기능이 회복이 시작하게 되면 이제 펌프 플로우를 이제 감소를 했을 때 이제 아트리알의 펄스 컨티오가 증가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이 정도의 펄스 컨티오를 보인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플로우를 이제 감소를 시키면, 이제 플로우를 감소를 한다는 거는 이제 RA에서 이제 캐놀라로 드레인되는 볼륨량을 줄이고, 이 RA에서 이제 RB로 넘어가는 볼륨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이 RB에서 이제 박출을 해서 이제 렁을 거쳐서 이제 이 LA로 들어오는 볼륨의 양도 증가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LV에서 이제 박출되는 혈액의 양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펄스 컨티오가 더 이제 증가를 하겠죠. 높게 증가했을 경우에 이제 플로우를 감소시켜서 이제 비너스 세츄레이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이제 증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에크모에서 플로우를 줄인다는 거는 이 심장 자체 네이티브 하트의 그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LV에서 박출하는 혈액이 충분히 조직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너스 세츄레이션이 이제 70% 이상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플로우를 줄였는데 펄스 컨티오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세츄레이션도 70%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 줄인 만큼의 그 심장에서의 기능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에크모나 펌프나 다들 그 CPB도 마찬가지지만 이 100%의 펌프 플로우에서 점차 줄여서 뭐 50%, 50%, 뭐 30%, 뭐 이렇게 줄여 나가게 되는데, 50%까지는 잘 유지를 하다가 30%에서 그 위닝 자체가 잘 시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특히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좀 더 그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좀 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환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긴 시간을 가져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CP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심장의 기능이 뭐 인젝션 프랙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정상인 환자들은 그냥 위닝하는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뭐 이젝션 프랙션 20%, 30%의 환자들은 이제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뭐 이스케믹 타임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심근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30% 이하에서 잘 위닝이 안 된다던가, 심근에 이제 자꾸 이제 무리가 간다던가, 그 제가 그래프 그 환자의 모니터를 그 확인하는 그런 영상도 올렸었는데, 보통 심근이 그 위닝하는 과정에서 위닝이라는 단계는 이제 심장의 그 볼륨 자체를 좀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하트에서 심장에서 박출할 수 있는 양을 증가를 했을 때 이 점점 뭐 100%에서 이제 뭐 0%까지 이제 줄이는, 이게 펌프의 플로우를 100%에서 0%로 줄이게 되면 반대로 심장의 기능은 이제 100%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을 쭉 내리고 올리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심장의 기능이 어느 단계에서 만약 30% 정도에서 더 줄이려고 했더니 혈압이 떨어진다. ABP가 뭐 감소를 하고, 여기에 반대로 이제 PAP가 오히려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증가를 하고, 하트레이트는 이제 느려지게 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을 사인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위닝을 어느 선에서 맞출 것인지, 어느 선에서 유지를 했다가 다시 좀 더 낮출 것인지,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모도 서서히 이제 그 어떤 시간 단계를 두고, 만약에 이제 그 심장의 기능이 좋다 그러면 뭐 이런 단계가 이렇게 금방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100이라고 그러고 이게 0이라고 그러면. 하지만 이제 심장의 기능이 많이 안 좋은 환자들은 뭐 이런 단계를 좀 많이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서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100이고 0이라고 그러면 이런 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데, 심장의 기능이 괜찮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도 크게 심장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 이제 이것도 체외순환사가 에크모라든가 그 CPB 과정에서의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기본 지식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기능이 적정하게 회복돼서 이제 바이패스 어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심장의 기능이 잘 유지하고 있다면 이제 캐놀라를 이제 제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어느 선에서 이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유지를 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닝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그 에크모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